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태희입니다. 진행자입니다. 네. 네, 두 미녀들 사이에서 제가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확고하세요. 돋보이고 있어요. 아, 그런 건가요? 청일점으로서. 다행이다.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준비를 했냐면요. 북한 여행 상품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여행 상품이요? 네. 관광국가로 발전 중이네요. 네. 지난번에 그 크리스마스 여행 상품 하나 소개해드렸잖아요. 좀 슬퍼하셨죠, 기자분께서. 네. 크리스마스를 홀로 보내야 되는. 네. 네. 아, 오늘은 또 특이한 이제 관광 상품인데 평양 고공체험 관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높은 곳에서 뭔가를 체험하는 건가요? 예, 뭐 고층 빌딩에서 뭐 뛰어내리기 뭐 이런 거 할 것 같죠, 왠지 번지 점프. 네, 그럼 전 절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북한에서 지은 이름이 평양 고공체험 관광인데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것 같더라고요. 네. 비행기 체험 이렇게 해야 되나? 네, 그렇죠. 되지? 비행기를 타고 하는 관광인데 이걸 고공체험이라고 해놓으니까 뭐 번지 점프 같은 거 하나 보다. 네. 그러니까 평양 내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는 관광인가요? 예, 예. 평양 시가지를 이렇게 비행기 타고 한 바퀴 돌아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63빌딩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효과를 움직이면서. 네. 그렇죠. 네. 자, 이게 평양이 워낙에 그 계획도시라 그러잖아요. 평양 네. 도시 설계를 언제 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한국 전쟁 때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평양에 건물이 하나도 안 남았거든요. 다 부서졌어요. 네, 폭격을 네, 하도 많이 네. 당해가지고. 네. 전쟁이 한창인데 도시 설계를 하자. 전쟁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고 도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도시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이 네. 한창인데. 엄청난 자신감이네요. 아니 근데 북한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평양은 지켰으니까 평양 계획 도시는 이제 한 거죠. 그런 그리고 이제 거구나. 그 한국 전쟁을 누가 이겼느냐? 네. 말이 많죠. 서로 자기가 이겼다고 하죠. 원래 이게 이제 싸움이 정전이 아니고 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애기들 서준이 서원이 또 싸우면 서로 이겼다고 애기들이 막 싸우면은 서로 이겼다고 떼쓰는 건데 서준이가 누구예요? 그 거기 이휘재 이휘재. 쌍둥이 아들들 애기들도 서로 자기가 막 이겼다고 하잖아요. 네. 국가적인 건 얼마나 더 위상이 달려 있는데 서로 그렇죠. 이겼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서로 코피가 터져도 자기가 네. 이긴 겁니다. 나 한 저 때렸다 막 네. 이런 걸.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도시 계획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완전히 건물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지은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계획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설계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다 그래요. 도시 풍광이 좋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늘에서 바라보면 더 이제 끝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상품이 나오지 않았는가 네. 생각이 들고 이 상품을 보니까 40인승 여객기를 이용하는 게 있고 10인승 헬기를 이용하는 게 있고 4인승 경비행기를 이용하는 게 있고 그래서 보통 40분에서 50분 정도를 300m 상공에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고 오는 그런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가격이 얼마인가요, 이거를? 네, 비행기 한 번 타는데 얼마냐면 가격이 어디 보자. 175유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만 원인 거죠. 그 4, 50분에 22만 원이네요. 네. 좀 비싸다. 상당히 비싸다. 비행기 타는 건데. 그렇네. 네. 아마 근데 그냥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 헬기 기준이거든요, 이게. 네. 헬리콥터 그 10인승 헬기를 타고 한 바퀴 도는 게 22만 원이고 1인당? 그렇죠, 1인당. 근데 40인승 여객기는 아마 좀 더 쌀 것 같아요. 왜냐면 40인승이니까. 그리고 이제 4인승 경비행기는 더 비싸지 않을까. 제가 좀 편견이 정말 심한가 봐요. 북에서 하는 건 다 왠지 쌀 것 같다라는 생각이 22만 원 항상 깜짝 놀랐어요. 뭐 40명이 22만 원 낼 것 같은 느낌? 마치 한꺼번에. 네.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서울에서 제주 갈 때 아주 싸게 가면 한 2만 원짜리 비행기 티켓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이제 뭐 정상적으로 좀 한 5만 원 정도 주기도 하고 10만 원 넘는 것도. 그쵸. 성수기 때는 뭐 10만 원 넘기도 하고 네. 이런데 그게 사실 뭐 100명 넘게 타잖아요, 그 비행기에. 네. 그렇게 타도 그 정도 가격인데 네. 뭐 4인승 경비행기나 10인승 헬기 타면 뭐 이 정도 돈이 받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 비행기가 좀 재밌어요. 4인승 경비행기를 직접 타본 사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네. 당연히 외국인이겠죠. 네. 싱가포르인인데 이분이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에 이름이 없대요. 모델명도 없고. 만든 지 얼마 안 된 비행기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자체로 만들었대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그냥 그 프로펠러 하나 달려있는 비행기거든요. 엄청 작은 비행기인데 그걸
북한에서 직접 만든 거고 아직 이름도 못 지은 비행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불안하지 않았을까? 좀 불안할 것 같죠. 예. 근데 이 사람 얘기는 이걸 이제 고려항공에서 제공하는 여행이거든요. 네. 근데 고려항공이 지금까지 한 번도 추락사고라든지 충돌사고 같은 게 없었대요. 그래서 고려항공은 안전한 항공사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테러가 일어나진 않았네요. 테러 같은 것도 아직 고려항공에 테러가 난 적 없었죠. 아, 네. 자, 뭐 아무튼 그 비행기를 타면 어디를 도냐면은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대동강, 청춘거리, 체육촌, 두루섬, 미래과학자거리, 주체사상탑, 김일성 광장, 노동당 창건 기념탑, 5월 1일 경기장, 미림 승마클럽 이렇게 이제 쭉 주요 지역들을 돌고 다시 공항으로 돌아오는. 섬은 두루미 섬이에요? 두루미가 많이 살아서 두루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대동강에 강 중간에 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마 이게 제일 큰 섬일 거예요, 두루섬이. 두루미가 많이 살아서 그런 것 같아. 왠지? 이러면 왜 두루루 섬이라 지었어? 좀 이상하잖아. 두루미가 많이 살아서.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인들만 하는 여행이 아니고 네. 외국인들은 주말하고 공휴일밖에 못 한대요. 평일에는 북한 주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특히 북한 주민들 중에서 이제 신혼여행 상품으로 이게 그렇게 인기가 좋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요. 이게 큰돈 신혼여행 때 나가면 그래서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 중에 63빌딩 안 가본 사람이 지역 사람들 중에 안 가본 사람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와서 한번 평양 봐야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큰맘 먹고 그쵸. 서울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예. 63빌딩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저는 못 갔어요. 아직도 못 갔어요? 진짜로? 지역민의 자존심을 안 지키고 계시네요. 무조건 상경하자마자 63빌딩부터 가져야지. 아, 그 63빌딩 갔어요, 먼저. 저 19살 때 갔어요. 와. 아, 근데 진짜 그 가는 게 특별한 그게 있나? 없어요. 어때요? 없어요. 진짜 별거 없어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서울 왔다라는 네. 거 티내기. 63빌딩을 가려면 그 꼭대기 전망대까지 올라가야 이게 네, 의미가 있는데 맞아요. 저도 63빌딩 가보긴 했는데 다 지하에 뭐 음식집들. 음식점, 수족관 뭐 이런 것만 가봐가지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어쨌든, 네. 네, 아무튼 63빌딩 얘기가 왜 나왔죠? 네, 신혼여행 상품. 신혼여행 상품.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이 고공 체험 관광 상품을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이게 2016년 새해맞이 관광 상품인데 네. 2015년 12월 29일 날 들어가서 1월 2일 날 네. 내년 1월 2일 날 나오는 4박 5일 일정입니다. 이게. 네. 입국은 기차와 비행기 두 종류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기차로 갈 때는 전날 저녁 그러니까 오후 5시 25분에 베이징에서 출발해가지고 네. 다음 날 5시에 평양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24시간을 타는 거예요, 기차를. 엄마야. 베이징에서 평양까지 24시간을 타야 됩니다. 아주 재밌겠죠? 그렇게 뭔가요, 여기? 그런가 보죠? 어. 그래서 가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시골 구경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땡기진 않네요. 그렇게 생기지 않죠? 아니,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탄다는 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게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명절날 버스를 한 3박 4일 뭐 이렇게 타요. 버스만. 엄마야. 그 버스 안에 침대 칸이 있고 화장실도 있어요. 운전사도 2명이에요. 2명이 번갈아가면서 교대로 운전해요. 엄마야. 한 명이 운전하고 한 명은 자고. 이교대예요, 이교대. 네. 12시간 운전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겠다. 뭐 대륙의 기상입니다. 네. 아, 대륙이니까 이게. 그렇게 24시간을 달려서 30일부터 이제 체험한 관광을 시작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28일 날 저녁에 출발해서 29일 날 저녁에 도착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에 이제 도착을 하면 그날은 이제 뭐 완전 뻗겠죠. 네. 24시간 기차를 타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저녁 식사하고 호텔에서 이제 짐 풀고 그냥 뻗는 겁니다. 네. 다음 날 30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되는데 먼저 이제 개성으로 가요. 네. 개성에 가면 뭘 봐야 됩니까? TMG. 고려. 그렇죠. 고려, DMZ 뭐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려 박물관도 가고 비무장지대 DMZ도 돌아보고 거기 공민왕릉이 또 있대요. 공민왕릉도 가고 그다음에 사리원시에도 뭐 이렇게 뭐 무슨 민속 뭐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네. 거기도 가고 조국통일 3대 원장 기념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게 또 있어요. 거기도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리원 씨는 개성에 있는 건 아니죠? 예, 개성은 아니죠. 개성하고 이제 평양 사이에 있을 거예요. 사리원시가. 조국통일 3대 원장 기념탑은 평양에 있고. 평양
평양 안에 있나 모르겠네. 외곽 쪽에 네. 그 평양 올라가는 길에 아마 있을 거예요. 평양 그러면은 시내인지는 모르겠네. 개성 찍고 올라오면 사리원 찍고 그다음 평양.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다 오전에 해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죠? 아니다.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놀래라. 이거 하루 종일 이걸 하는 겁니다. 저 가기 싫어졌어요, 갑자기. 하루 종일. 아니, 아침에 개성박물관 갔다가 새벽 2시부터 새벽 2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착각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보신탕을 준대요. 보신탕과 삼계탕 중에서 골라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못 먹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근데 제 생각 이거는 개성에서 먹을 것 같아. 개성 인삼이 유명해서. 삼계탕에 또 네. 인삼을. 개성 인삼 삼계탕 이런 거 네.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가격이 근데 5유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 한 6,000원이 좀 넘어요. 싸네. 그래서 삼계탕 우리가 보통 요즘 삼계탕 싼 게 7,000원? 7,000원짜리가 있어요? 7,000원짜리도 있어요. 어머. 거의 못 찾았는데. 반개탕이 7,000원. 반개탕이 7,000원인데. 삼계탕은 한 12,000원? 요즘 다 10,000원 넘더라고요. 네. 자, 뭐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대동강 맥주를 이제 네. 판다고 하는데 한 잔에 1.5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이 좀 안 돼요. 1,900원 정도? 이 한 잔의 용량이 네. 중요합니다. 아마 500cc일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용량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한 잔이라고. 이것도 싸다. 네. 500cc가 우리 보통 얼마죠? 생맥주? 3,000원. 3,000원에서 네. 3,000원. 그 정도인가요? 네. 싸군요.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첫날을 보내고 둘째 날 이제 셋째 날이라고 해야겠군요. 정확하게는 31일. 네. 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금수산 태양궁전 혁명 열사릉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구경하고 대동강 외교 클럽으로 이제 갑니다. 네. 이게 대동강 외교 클럽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머무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노는 곳이에요. 노는 곳. 네. 이거 외국인들 나이트클럽 이런 애가. 네. 그래서 뭐 술도 먹을 수 있고, 뭐 당구장, 뭐 탁구장, 뭐 이런 것도 시설도 돼 있고, 뭐 그런 돼 있다고 그래요. 네.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과 파티를 열면서 이제 송년 파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다가 김일성 광장으로 나갑니다. 네. 네. 자정이 되면 불꽃놀이. 불꽃놀이를 해요. 북한의 불꽃놀이가 또 이렇게 웅장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냥 불꽃만 터뜨리는 게 아니라 음악을 틀어줘요. 네. 크게 음악을 틀면서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불꽃이 팡팡팡팡 터지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새해 12시에 딱 이걸 하고 네. 그 다음날 이제 그 다음날이 아니라 이제 하룻밤 자야겠죠. 어쨌든 네. 술 먹고 자고 지워주세요. 1월 1일 날 이제 아침이 되면 비행기를 타러 가야죠. 네. 그래서 순안국제공항에 가서 헬기를 탑니다. 네. 옛날 이제 러시아에서 개발했던 그 뭐 17 헬기라는 게 있대요. 좀 큰 헬기인가 봐요. 그걸 타고 그 비행을 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이거 체험이 끝나고 나면 또 쉬는 게 아니고 만수대공원, 천리마동상, 인민대학습당, 개선문, 평양 볼링장을 방문하고 평양 지하철 체험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아무튼 원래 여행이라는 게 짧은 기간에 최대한 많은 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매우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원래 여행 상품 빡셉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4박 5일 일정이고 이게 전체 가격은 한국 돈으로 113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895유로인데 여기에는 비행 체험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 체험 175유로까지 합하면 이제 1000유로가 좀 넘는 거죠. 그럼 130에 40 사이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130만 원, 140만 원 이 정도. 그렇게 이제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보통 그 수도나 아니면 주요 도시 같은 경우는 이 테러의 위협이라든지 뭐 이런 안보상의 문제 때문에 상공 비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서울은 다 비행 금지 구역이잖아요. 몰랐어요. 그래서 저기 요즘 유행하는 그 장난감 있잖아요. 드론, 예, 그 헬리콥터. 그것도 그 서울에서는 허가 받고 날려야 돼요. 정말요? 서울 시내에서 그거 함부로 날리면 벌금 맞아요. 네. 큰일 났다. 한번 했었는데. 안 걸렸네. 방송이 나가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뭐 비행 제한을 두는 뭐 다른 나라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는 테러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그 경비행기나 이런 거에 폭탄 싣고 이렇게 수도나 뭐 인구 밀집 지역에 가가지고 테러를 하는 경우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금지한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비행기 타고 막 날아오고 있으면은 그 영화에 많이 나온 것처럼 뭐 소속을 밝혀라, 뭐 국적을 밝혀라, 소속 안 밝히면 폭파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그쵸. 네.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침입을 하면은
미사일 쏘는 거죠. 그렇게 원래는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럼 뭐 쌍둥이 빌딩이 어떻게 3개가 맞았지? 3개 맞았지? 그러게요. 웃기죠? 네. 그래서 뭘 한 거지? 자, 아무튼 그런데 북한이 이제 평양의 영공을 그냥 관광객들에게 개방을 했다라는 게 저는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특이하다. 마치 상태인데. 네. 마치 뭐랑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금강산 관광할 때 처음에 북에서 금강산 관광 개방하는 데서 상당히 주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가 이제 최전방이잖아요. 네. 최전방이니까 북한 군들이 거기에 이제 배치가 돼 있는데 네. 관광지로 개발하려면 군대를 뒤로 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군대를 뒤로 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부에서 그걸 반대를 했대요. 관광지 개방하는 거를. 반발을 했는데 북에서 이건 이제 남북 관계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군대를 뒤로 빼고 관광지 개발했다는 거예요.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마치 안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개방을 하자. 관광이 더 중요하다. 네, 관광. 안보보다 관광. 아니, 그러니까 안보가 정말 자신 있기 때문에 관광을 더 개방을 한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아, 되게 흥미로운데,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보는 평양 마치 번지 점프인 것처럼 고고원 관광 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비행기 타고 한번 둘러보는 거였다라는 거. 그리고 뭐 우리나라 국적 아니신 분들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즐거울 것 같네요. 네, 우리나라 국적 아닌 사람들. 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도 갈 수는 있어요. 올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못 돌아오죠. 한국으로 못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한번 나는 해외 평생 가서 살래 이런 사람 한번 가도 되겠네. 아, 네. 네, 개인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그러면 이것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NK투데이가 협동조합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죠.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거든요. 아, 그래서 요즘 뜻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꾼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약간. 그러면은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요? 네. 예.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today.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